네, 안녕하세요. BIoT 설비를 그대로 IoT화하고 모바일 컨트롤 타워를 가능하게 하는 EMCT 주식회사의 대표 이봉호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IoT 기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폰으로 알려주고 제어도 가능하다고 하죠. 솔직히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돈이죠. 이러한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에 설치비가 없다면 그리고 한 달에 단돈 5만 원만 내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대한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겁니다. 이것을 실현한 것이 바로 BD앱입니다. 건물 내에는 다양한 설비들이 있습니다. 소방, 저수조, CCTV, 정화조, 엘리베이터, 주차 관제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비상벨, 미세먼지, 태양광 등 매우 많은 설비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설비를 하나하나 관리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모든 설비를 통합하는 통합 관제 시스템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현재 나와 있는 기술들은 관련 설비를 모두 IoT 기능이 탑재된 고가의 설비로 교체하거나 센서를 추가로 설치해야 해서 그 도입 비용이 매우 높습니다. 이 왼쪽은 소방수신기 업체에서 나온 스마트 관제 시스템입니다. 아주 좋아 보이는데 문제는 3천만 원의 구축 비용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른쪽은 M사의 IoT 센서 제품들입니다. 온도, 습도, 누수, 전압, 전류, 동작, 조도, 도어, 진동 등 매우 다양한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전체를 커버하려면 수많은 센서가 필요하고 어마어마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규모 설비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건물이 구분 소유자로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 구분 소유자들을 모두 하나하나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도입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렇다 보니 기존 건물뿐만 아니라 최근 준공되는 건물에도 이러한 관제 시스템은 거의 도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기업 같은 큰 회사에서 자기네가 직접 사용하는 건물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설치되고 있고 이것도 스마트폰 지원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원격 관제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합니다만 도입 비용이 부담입니다. 그래서 기존 건물뿐만 아니라 신규 건물에도 거의 도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관제 시스템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켜볼 상주 인력이 필요한데 최근 52시간 근무,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관제 인력을 계속 두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 근무 시간 단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상주하지 않더라도 스마트폰으로 상시 관제할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또한 건물에 여러 설비들이 많은데 건물 내에 흩어져 있어서 현장 담당자가 모두 관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설비를 통합 관제할 수 있다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소방이나 엘리베이터, 전기, 이런 외부 유지관리 업체의 경우에도 꼭 필요합니다. 문제 발생 시에 전화를 받고 출동을 하게 되는데 현장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동해서 문제를 확인한 후에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가지러 다시 사무실로 돌아가야 하는 매우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방의 경우에는 특히 심각한데요. 2020년에 3만 9천 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6천억의 피해, 그리고 2,30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화재 경보기 오작동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건물 관리실에서는 비화재 경보가 울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람을 소방 경보기 앞에 상주시키거나 그러지 못하는 경우 심지어 화재 경보를 꺼두는 사례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소방 오작동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잘 아시는 쿠팡 물류센터의 화재 사례를 보겠습니다. 두 가지 기사를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 오작동이 많다며 꺼둔 스프링클러는 지연 작동했고 평소 화재 경보 방송에 오작동이 많아서 노동자들은 당일 안내 방송도 오작동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초기에 스프링클러를 꺼두어서 초기 소화가 늦었다는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주경종이 울리자 6초 뒤에 이를 고의로 정지시켰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 주경종은 방제실에서만 울리는 거라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이후에 전체 소방시설 작동을 차단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현장의 업무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화재 감지 신호가 발생하면 방제실에 주경종이 울립니다. 만약에 방제실에 사람이 있는 경우면 일단 주경종을 정지하고 화재 경보 지역에서 화재 발생 위치를 확인합니다. 방제실에 사람이 없는 경우면 보통 방제실에만 주경종이 따르릉 울리다가 시간이 지나면 건물 전체로 지구경종이 나가게 되고 이 소리를 듣고 관리자가 방제실로 이동한 후 마찬가지로 주경종을 정지하고 화재 발생 위치를 확인하게 됩니다. 세 번째, 현장으로 달려가서 화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화재인 경우에는 불을 끄거나 119에 신고를 합니다. 넷째, 화재가 아니면 다시 방제실로 이동해서 지구경종을 끄고 다시 화재 발생 위치로 이동해서 오동작한 감지기를 찾아서 발생 원인을 파악하거나 감지기 고장인 경우에 교체를 하게 됩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FM대로 하게 되면 안타까운 얘기지만 관리자는 건물 입주자의 민원으로 인해서 100% 잘립니다. 저희 자체 데이터 분석 결과 한 달에 건물의 평균 12회의 오작동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심한 곳은 1시간에 한 번씩 발생하는 곳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원칙대로 대응을 하면 한 번 오작동 발생했을 때 비화 제보 경보가 10분씩 나가게 됩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1시간에 10분씩 경보가 나간다. 화재 경보가 울리면 입주민들은 관리실로 민원을 넣습니다. 병원이나 요양소의 경우에는 대피를 하려다가 오히려 더 다치게 됩니다. 상가의 경우에는 손님들이 식사를 하다가 계산도 못하고 나가게 되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관리자는 입주자들의 민원에 시달리게 되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직에 대한 부담도 안게 되죠. 자연스럽게 관리자는 살기 위해서 화재 경보가 최소로 나가도록 노력하게 되고 그러려면 소방수신기 앞에 상주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여건은 여러 업무를 겸임하고 야간에는 휴게 시간 등으로 상주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소방 오작동이 99.9%입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설마 이렇게 하면서 화재 경보를 차단하게 되죠. 그러나 소방서에서는 소방시설 차단 행위를 또 엄격히 처벌하고 규제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의 폐쇄 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람이 다치게 되면 그 처벌은 또한 매우 가중됩니다. 그래서 소방시설 문제가 많은 현장은 보통 관리소장이 견디지 못하고 그만두고 자주 바뀌게 됩니다. 소방이 참 어렵습니다. 적어도 저희가 이 시장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BDF 소방 원격 관제를 도입하고 나서는 달라졌습니다. 관리자의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일단 방제실에 사람이 상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소에 건물 내에서 다른 업무를 보거나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화재 신호가 발생하면 스마트폰으로 바로 알려주고 화재 발생 위치를 즉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 사람이 잠깐 졸고 있더라도 관리소장, 설비과장, 소방안전관리자, 경비원 등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알림을 받게 되어 있고요. 관리자는 화재 발생이 되면 스마트폰으로 현장의 CCTV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화재라면 바로 119로 신고할 수 있겠죠. 화재 징후가 보이지 않으면 현장 확인을 위해서 즉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방제실로 가서 화재 발생 위치가 어디인지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화재가 아닐 경우에는 방제실로 이동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으로 화재 경보를 즉시 끄고 오동작한 화재 감지기를 바로 찾아서 점검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방제실까지 이동하는 데 2분, 현장까지 이동하는 데 3분, 현장 확인하는 데 2분, 다시 방제실로 돌아오는 데 3분, 약 10분 동안 입주민들은 오작동 소음을 들어야 했습니다. 소방 원격 관제 서비스 BDF을 도입한 이후에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10분의 대응 시간이 최대 3분, 현장 이동 시간으로 줄어듭니다.
즉 방지실까지 이동할 필요가 없이 즉시 현장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여기에다가 CCTV까지 연계를 하게 되면 화재 신호가 발생할 때 즉시 CCTV로 확인을 하고 이후에 스마트폰으로 그 발생 위치를 확인해서 현장을 이동하게 되므로 오작동으로 인해서 화재 경보가 건물에 나가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병원이나 요양소 등에서는 비화 제보로 인해서 환자들이 대피를 하다가 피해를 입을 수가 있는데 저희는 건물 전체에 나가기 전에 주경종 신호가 발생할 때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근본적으로 비화재 경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소방 시스템의 또 화재 경보 시스템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시스템이다 보니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습니다. 화재를 원격으로 제어하는 것이 너무 위험하지 않냐, 방제실에서 화재 경보기를 직접 조작해야 안전하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방제실, 소방 수신기가 있는 방제실은 현장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방제실에서 조작을 한다고 해서 스마트폰으로 조작하는 것보다 더 안전할 부분은 없습니다. 물론 건물에 있지도 않으면서 소방 경보를 그냥 확인도 안 하고 끄면 어떡하냐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화재 경보 제어기에서 소방 경보를 끄는 것과 끄는 것도 사실 현장 확인이 수반되지 않으면 마찬가지 위험입니다. 즉 스마트폰으로 하냐 화재 경보 제어기에서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화재 경보를 어떻게 대응하냐의 바로 대응 절차, 프로세스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격 관제를 한다고 해서 방제실에서 수신기를 조작하는 것과 다를 부분은 없습니다. 물론 당연히 기본적인 해킹이나 보안에 철저히 대비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하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소방 원격 관제 솔루션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방 수신기 업계 1위 업체에서 나오는 이러한 원격 관제 시스템이 있는데 이거는 구축비가 3천만 원이나 드는 문제가 있고요. 또한 그 앱의 리뷰 점수를 보더라도 리뷰 점수가 1점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자의 만족도는 매우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제 서울소방본부에서도 2020년에 9억을 투자해서 약 700개 건물에 설치를 했는데요. 설치를 진행하다가 기존 소방 설비들의 인터페이스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수 설비들이 단순히 대표화재 알림만 구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관리자에게는 충분한 정보가 제공이 되지 않아서 현장 관리자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에서도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나와 있는데요. 전기적인 신호나 기계적인 접점을 읽는 방식으로 되어 있었고 전국적으로 이제 서비스를 확대하고 열심히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했지만 결국에는 안정성 문제로 서비스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땅한 현실적인 솔루션이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지만 또 이렇게 두고 보기에는 전국의 건물이 720만 동이나 되고 특정 소방 대상물만 한 220만 동 정도가 됩니다. 이 비화재보 문제는 매우 심각하고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현장의 여러 소방관리사, 기술사 등과 아이디어를 모아서 아주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소방원격관제 BDF 서비스는 기존의 설비를 교체할 필요 없이 인공지능 알고리즘 등을 사용해서 설비 데이터를 수집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설비 내부의 통신 신호를 인터셉트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내부의 통신 신호는 제조사마다 다 다르고 공개되지 않고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러한 하나하나의 복잡한 신호를 여러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분석해서 그 의미를 알아냈습니다. 저희는 이걸 하기 전에 기존에 삼성, 현대 등의 대기업의 설비 모니터링을 오랫동안 해왔고요. 이 과정에서 여러 현장의 설비에 대해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여 종이 넘는 여러 설비와의 통신 인터페이스를 개발한 경험이 있습니다. 설비 내부의 통신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들이 사용됩니다. 스니핑이라든가 아날로그 디코딩, 맨 인 더 미들, 패킷 변조, 디스어셈블링 등 여러 가지 기술적 기법들이 사용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기존의 화재 경보 제어기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상세한 소방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대기업이나 중견, 중소 여러 건물 관리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서 건물 내의 다양한 설비 데이터를 빠르게 수집하고 빅데이터화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존의 접점 등을 이용한 방식과는 다릅니다. 첫째, 독보적인 인터페이스 기술을 사용해서 설비의 내부적인 상태 정보 인식이 가능합니다. 소방 설비의 세부 정보 인터페이스도 가능해서 자세한 화재 발생 위치라든가 아니면 누수, 심지어 겨울철의 동파 여부까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둘째, 접점을 이용한 방식이 아니라서 많은 정보를 수집하더라도 비용이 증가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성을 실현했습니다. 셋째, 소방 오작동도 즉시 복구할 수 있어서 일시적으로 동작하는 감지기 오작동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서 70% 정도의 오작동을 즉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넷째, 소방뿐만 아니라 전체 설비에 대한 통합 관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CCTV 등과도 연계가 가능해서 화재 신호가 발생했을 때 즉시 현장을 파악하고 대처가 가능합니다. 다섯째, 무엇보다도 20년의 이 설비에 대한 모니터링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소방 원격 관제 BD앱의 6가지 주요 기능입니다. 첫째, 화재가 발생되면 스마트폰으로 즉시 알려줄 수 있습니다. 화재뿐만 아니라 저수조의 물넘침으로 인해서 지하 주차장의 침수라든가 엘리베이터의 정지, 비상벨 등 이상의 감지 시에도 카카오톡 메시지와 같이 스마트폰의 전체 화면으로 빨갛게 보여줌으로써 관계자, 관리자들이 즉시 이 상황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둘째, 소방 감지기 오작동 복구가 가능합니다. 순간적으로 발생된 감지기 오작동을 즉시 복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화재 신호가 발생했을 때 CCTV도 연동이 가능해서 즉시 현장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걸 통해 실제 화재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만약에 특정한 징후가 없으면 현장으로 이동을 해서 좀 더 상세하게 현장 점검이 가능합니다. 또한 화재 발생 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큰 독보적인 기능인데요. 관리자는 건물 내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화재 신호가 발생했을 때 방제실을 들르지 않고 현장으로 즉시 이동이 가능합니다. 다섯째, 여러 건물의 통합 관제도 가능합니다. 건물 관리 업체들은 전체적인 관리 비용을 줄이는 데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권역 관리를 통해서 건물 관리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여섯째, 소방뿐만 아니라 저수조, SOS 버튼 등 모든 설비 지원이 가능해서 통합 방지가 가능합니다. 잠깐 동작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첫째, 화재나 설비 이상 시 즉시 스마트폰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스마트폰을 통한 화재 신호 발생 위치 확인 및 원격 제어와 복구가 가능합니다. 셋째, 소방뿐만 아니라 저수조 물넘침, 배수 펌프, 비상벨, 엘리베이터, 오수 탱크 등 모든 설비를 통합 관제할 수 있습니다. 네, 기존에 나와 있는 다른 서비스와의 비교표입니다. 저희 BD앱 서비스는 가장 뛰어나고 안정적인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 기능은 조금 부족하지만 그나마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것이 경비업체의 화재 출동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작동이 나면 출동 시간 30분 동안에 주민들은 이 오작동 소음에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다음은 시스템 구성입니다. 기존 건물에는 소방, 저수조, CCTV, 냉난방, 전력, 그리고 최근엔 미세먼지까지 굉장히 다양한 설비들이 존재합니다. 기존 설비 내부의 통신 신호를 감지하기 위해서 손바닥만한 IoT 데이터 수집 제어 장치가 설비 내부에 부착됩니다. 여기서 설비 내부 통신 신호를 감지하게 되고 이 신호를 분석을 해서 원격의 클라우드 서비스로 데이터를 보내게 됩니다. 스마트폰에서는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설비 상태 신호를 받게 되고 원격 제어 신호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저희 BD앱 서비스는 작년 8월에 런칭해서 5개월간에 약 150개 현장에 설치되었습니다. 정부 기관, 교회, 공장, 학교, 아파트,
마트, 상가, 플랜트 등 여러 곳에 매우 빠르게 확산 중에 있습니다. 관련해서 특허도 출원했고요. 인공지능 딥러닝을 이용한 IoT 건물 안전관리 시스템입니다. 저희는 여러 파트너와 제휴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건물관리 회사, 중견, 중소의 건물관리 회사, 그 다음에 소방시설을 관리하는 회사들, 그 다음 소방수신기를 제조하는 회사, 그 다음 여러 가지 기계설비를 유지보수하는 회사 등 매우 다양한 파트너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최종 목표는 기존 설비를 그대로 IoT화해서 통합 원격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존 신규의 설비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통합 원격 관제를 빠르게 지금 당장 실현을 하는 것이죠. 건물 내의 소방뿐만이 아니라 저수조, 집수정, 정화조, 엘리베이터 등 모든 설비를 통합해서 원격 관제가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대규모 설비 투자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 기간 단위의 사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건물 관리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성을 실현하기 위해 저희는 필요한 모든 기술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인베디드, 기계 설계, 인공지능 등 모든 기술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보유했습니다. 주요 활용 분야는 건물, 빌딩의 관리실이나 방제실 근무자입니다. 또 그들과 또한 소방안전관리자들이 포함될 수 있고요. 이 사람들과 연결된 건물관리업체나 소방시설관리업체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건물관리업체의 경우 여러 건물을 BD앱으로 묶어서 통합관제가 가능하므로 지역 단위의 권역관리가 가능해져서 더욱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소방시설 관리업체의 경우에는 현재 월 단위의 형식적인 방문 점검을 바꿔서 오작동이나 소방설비 동작 기반으로 해서 방문 점검을 수행할 수 있고요. 기존 이력 분석을 통해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실질적으로 소방설비들을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간헐적으로 발생되는 소방설비의 작동은 단순 방문 점검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현장의 관리자와 이 소방관리업체들이 동시에 신호를 받게 되므로 소방관리업체에서는 원격으로 현장 근무자를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17,000단지입니다. 동으로는 12만 동인데요. 최근에 이제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인해서 인원 감축이 이루어지고 있고 야간에 무인 경비로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는 흡연이나 요리 등으로 인해서 오작동이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심야 오작동으로 인해서 입주민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소방시설 차단이 또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물이기도 합니다. 특히 신규 입주 아파트의 경우에는 분진 등으로 인해서 소방 오작동이 매우 많고 또한 입주가 다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인력을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소방수신기 앞에 상주시킬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 BDF 사용이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의 경우에도 약 2만 개가 있는데요. 심야의 소방 오작동으로 인해서 주변 주택가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야간에 이제 당직하는 원사가 계셨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분들이 없어지면서 야간에 무인 경비로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서울이나 대전, 세종, 광주 등에서 시범 설치를 진행을 하고 있고 아마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학교 도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방 원격관제 서비스 이외에도 이 소방 오작동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소방 제조업체와 협력해서 아날로그 감지기도 개발을 했습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탑재를 해서 실제 오작동과 실제 화재를 구분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화재 오작동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또한 이 소방 원격 관제의 기능을 아예 소방 수신기 자체에 내장을 시켜가지고 소방 수신기 또는 이제 화재 경보 제어기가 이제 설치가 될 때 이러한 소방 원격 관제를 같이 서비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승강기 원격 관제 서비스도 출시했는데요. 엘리베이터가 종종 멈추고 사람이 갇히는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는 엘리베이터가 멈추기 전에 엘리베이터의 이상 징후 상태 신호를 받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격 복구도 가능한 그러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엘리베이터가 멈추기 전에 사전에 점검을 하도록 하고
멈추는 빈도를 획기적으로 줄여서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갇혀 있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스마트 주차 관제 서비스도 출시했는데요. 건물의 관리사무소에서 사실 주차 관리 업무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요즘에 이 쿠팡 등의 야간 배송이 많아지면서 이 건물 관리소에서 이러한 보통 택배 차량들이 개인 차량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차량들의 문을 열어줌으로써 사실 관제의 공백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존 주차 설비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인공지능 딥러닝 알고리즘 등을 이용을 해서 기존의 주차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설비들을 그대로 활용을 하면서 방문자 사전 등록, 웹할인, 모바일 사전 정산 등 시설 투자 없이 기존 주차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관리사무소에서는 주차로 인한 업무에서 벗어나고 더욱 소방 등 안전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는 공학을 전공해서 20년 동안 삼성, 현대 등 대기업 설비 모니터링을 개발을 해왔습니다.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에 대한 깊은 설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이러한 BDF 서비스를 개발하게 됐고요. 저희 팀원들도 국내 최고의 엔지니어들로 구성이 돼 있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기계 설계, 모델링, 인공지능까지 IoT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BD앱은 빌딩에서 일하는 분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BD파크 스마트 주차 관제도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건물 관리실의 모든 기능이 온라인화되고 가상의 메타버스로 옮겨질 것입니다. 이러한 상상이 현실이 될 때까지 EMCT는 모바일 컨트롤 타워로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봉호 대표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시간을 다 쓰셔서 질문을 드릴 시간이 좀 부족한데 하나 정도만 질문을 드리면 소개해 주신 내용들 중에 특히나 소방 설비의 이 오작동, 폴스 알람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이 앱을 기반으로 해서 원격 복구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소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적으로 뭔가 원격 복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의 뭔가 제도적인 한계나 이슈나 또는 그게 어떻게 보면 현장을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앱에서 복구를 해버린다고 하는 휴먼 에러 이런 것들도 가능할 수 있을 텐데 좀 그런 제도적인 이슈 같은 것들이 있다면 아주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제공하는 원격 복구라고 하는 서비스는 소방 시설을 차단하는 행위가 아니고요. 소방 감지기의 신호가 순간적으로 한 번만 발생을 했을 때 이 소방 수신기에서 그 신호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신호를 한 번만 잠깐 초기화를 시켜 주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그걸 통해서 순간적으로 발생되는 감지기의 오작동을 줄일 수 있고요. 실제 화재인 경우에는 신호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복구를 하더라도 바로 다시 소방벨이라든가 지구경정이 작동을 해서 벨이 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희가 임의로 차단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위험성은 없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좋은 내용 소개해 주신 EMCT 이봉호 대표님 발표 내용 잘 들었습니다. 질문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